저희 컨설팅 의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컨설팅 의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컨설팅 의뢰요? 네. 아직 2회차 이상 해본 적이 없어서. 반갑습니다. 연락 주셔서. 네. 아니에요. 어떤 게 지금 가장 좀 문제가 있으신지 뭐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사실은 저희가 지금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한 1년 조금 넘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갔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조금씩 주춤해지는 영향. 뭐 어쨌든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이게 저희도 저희지만 그 가맹점의 매출을 좀 더 증대할 수 있는 방법, 네, 그런 걸로 좀 문의를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기존에 그런 마케팅 하고 계시는 지금 현황이 어떤 것도 또 하고 계신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그냥 그 네이버 검색 광고라 그래야 되나요? 네네. 그거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네. 인스타는 저희가 이제 신메뉴 올라가고 할 때 네. 반경으로 노출하는 거랑, 그리고 신메뉴 이제 기본 전국 노출 그 정도만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맛집 계정에 저희가 네. 이제 뭐 한 3개월에 한 번씩 네. 저희 신메뉴 나오고 할 때 네. 그럴 때 올리고 있고, 네. 각 매장별로 이제 오픈할 때는 이제 거기에 있는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그 동네에 있는 맛집 이제 네. 그런 데 한 번씩 올려드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이거고요. 그러면은 아까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B2B 가맹 프랜차이즈 모집 용도로 한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를 주로 사용하게 돼요? 키워드는 저희 소다분 창업이랑 저희 홍콩 다방 자체로 키워드 유입이 더 많거든요. 다른 브랜드 것보다도. 키워드. 네네네. 네, 근데 네. 다른 브랜드들 창업 그러면 혹시 검색 광고를 해서 우리 홈페이지 들어왔을 때 로고 분석이나 이런 건 따로 안 하고 계시나요? 해봤어요. 아직 안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 다른 프랜차이즈에 비해서 창업 비용이 조금 어떤가요? 저렴한 편인가요? 아니면 좀 비슷한 수준인가요? 아마 비슷할 거예요. 비슷한 수준. 네. 저희가 지금 전체 지점이 영업점 몇 개 정도가 돼 있죠? 32개요. 32개. 어디를 주로 많이 비교를 하셨다고 하시던가요? 예를 들면 아까 뭐 메가커피라든지 공차. 아무래도 밀크티 브랜드다 보니까 네네. 공차나 아마스빈이나 네. 그런 쪽으로 많이 홍루이젠이나 뭐 이쪽으로 많이 보시고 오시는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은 아까 신메뉴 등록 시에 이거는 비용을 어느 정도로 집행하셨었어요? 그거는 비용 많이는 안 들어가고요. 네. 한 번 하면 뭐 3일에 6만 원? 네네. 뭐 이 정도로 이제 그럼 맛집 소개 SNS는 어디 쪽으로 하셨어요? 랑요 서울 그러고 뭐 대구 막 이런데 지점 오픈 시에 동네 블로그랑 인플루언서 운영하셨던 거는 매장 오픈하고 한 1년 정도 데이터를 쌓는 식으로 지금 진행은 하고 있고요. 네.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뭐 기본은 해야겠지만 네. 이제 5건 보장이고요. 한 달에 5건 보죠. 네, 그러고 많으면 10건? 인플루언서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를 말씀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그것도 저희가 직접 그럼 이것도 인스타그램에서 직접 DM 보내서 컨택하신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도 마케팅을 여러 가지를 계속 하고 계시긴 했네요. 근데 이게 지속적인 게 아니라 네. 이제 중간중간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좀 괜찮은 채널에 이제 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실제로 운영했을 때 생각보다 뭐 크게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인스타에 공덕 네. 맛집 해서 인스타 거기에 공덕 이제 맛집. 네. 인기 게시물? 근데 그게 보면 다 막 외국인 계정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추 제가 봤을 때 한 달 기준으로도 마케팅 비용 한 500 이상은 들어가겠는데요? 네. 지금 가장 마케팅 하시려는 목적 큰 게 이제 B2B 사업자를 추가 모집하는 게 1순위시죠? 매장이 잘 되고 나면 B2B는 자연적으로 모이는 그런 구조가 되잖아요. 저희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으로 해서 고객들에게 더 많이 뿌리다 보면 이제 가맹 사업은 자연적으로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 이제 그런 네. 걸 좀 만들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당장 뭐 가맹을 막 엄청 본격적으로 보고 싶은데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거는 아니에요. 좀 더 그냥 소비자 인지를 더 높이시고 싶은 네, 게 큰 맞아요. 거네요. 저희가 많이 팔고 싶은 거 말고 고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어떤? 와플이 많이 팔리고요. 네. 사실은 기존 고객의 유입은 계속 있긴 해요. 이제 재구매율이 한 60%인 매장도 있고, 매장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네. 뭐 68%까지 되는 매장도 있고, 일단 조금 더 인지도를 좀 더 높여서, 저희께 이제 단가가 저렴한 브랜드가 아니다 보니까 고객들이 이제 매일매일 사드실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생각날 때 뭔가를 좋은 걸 먹고 싶을 때 이제 생각나는 그런 브랜드로 좀 만들고 싶은데 홍콩에 있는 메뉴를 계속 가져올 거거든요. 홍콩의 그런 향수를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거? 좀 그런 거에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맛집이라는 이 타이틀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이 둘 중에 사실은 좀 고민이 돼요. 사실 뭐 저도 지금 이제 방금 상황을 이제 들은 거다 보니까 뭐 저도 좀 생각을 해보겠지만 일단 제 생각에는 저희 브랜드가 맛집 포지션은 아니라고 생각은 저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맛집이라는 건 정말 일반 음식점
에서 좀 더 외식업 쪽에서 많이 쓰는 부분이다 보니까 공동 맛집 이런 것들은 우리는 공동 맛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공동 맛집을 찾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밥 먹으려고 찾는 사람이 더 많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점이 그게 좀 달라요. 근데 이제 광고를 이제 파는 뭐 대행사나 이런 입장에서는 이거 많이 검색하니까 이거 잘 좋습니다라고 물론 그 논리도 맞긴 한데 물론 그분들이 점심 드시고 와주면 좋긴 하겠지만 맞아요. 1차적인 니즈에는 조금 이제 비껴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도 이제 뭐 오기 전에 찾아보고 오긴 했지만 일단 저희가 명확한 거는 이제 브랜드에 대한 어떤 컬러가 좀 있잖아요. 약간 네. 개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아직은 못했지 않나 생각이 맞아요.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첫 번째로 여쭤본 게 B2B, B2C냐에서 B2C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인식을 하는 거는 브랜드 전체를 알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요즘 브랜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요즘에 그 외식업계에서 한창 뜨고 있는 힙하게 하시는 그 프랜차이즈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인스타그래머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이제 올리기 좀 유리한 그런 비주얼 위주로 많이 메뉴 개발을 하셔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선순환 구조를 구성을 해나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하나 찾아서 하나의 어떤 시그니처 메뉴를 가지고 컨셉팅을 하고 마케팅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전에 그러면 SNS나 이런 쪽 컨텐츠 컨셉을 어떻게 잡아서 하셨었어요? 저희가 새로운 메뉴 런칭할 때만 한 거라서요. 네. 딸기 와플 할 때가 저희가 반응이 제일 좋았고요. 작년 네. 12월 달. 네. 그러고 나서 하겐다즈, 그리고 로투스 콜라보를 많이 했어요, 올해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갔고, 그러고 나서는 저희가 와플이 좀 다른 데랑 특이하게 이제 중간에 이제 토핑이 들어가거든요. 네. 밖에 이 비주얼도 비주얼이지만 네. 이제 와플 중간에 또 토핑이 들어가서 옥수수라 그러면 이제 안쪽에 알알이 먹으면서 이제 그 옥수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비주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좀 잘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자체가. 네. 맨 처음이 딸기 때가 이거였거든요. 네네. 매출 상승 속도가 되게 빨랐어요. 네. 물론 그때는 이제 지점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네. 지점 2개로 했을 때 그 지점 매출이 기본 평일 매출보다 한 2배에서 3배까지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반응이 올라온다든가 그런 게 전혀 보이는 게 별로 없어졌어요. 사실 그런 SNS에 올리고 이런 것들이 SNS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임라인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타임라인이라는 건 계속 걔네도 하루에 한두 개씩 올린단 말이에요.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해요. 맞아요. 컨텐츠라는 게 이제 재생산하고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지 이게 계속 매출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SNS 자체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주로 예전에 그 신메뉴 출시했을 때 그냥 했습니다. 이 정도. 네. 이 정도일 때 그냥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비용도 사실은 뭐 만만치는 않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좀 부담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브랜드가 노티드라는 브랜드인데요. 아, 네. GFFG 외식 브랜드에서 이제 하는 비주얼에 일단은 굉장히 좀 집중이 많이 돼 있어요. 요즘에 이제 20, 30대 여성분들이 많이 가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보면은 여기 제품을 보면은 되게 좀 비주얼적으로 많이 좀 신경 쓴 티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뭐 와플 뭐 내면에 토핑이 뭐 토핑은 뭐 어떤 게 들어가나요, 종류는? 그 만들 때 안에 들어가요. 이렇게. 안에도 들어가나요? 네, 안에도 들어가고 밖에도 이제 토핑하면서 또 올라가고. 보통 이 와플하고 아메리카노 세트로 먹으면 가격이 어느 정도나요? 4,800원, 5,200원, 6,800원 이렇게 아. 세 가지 기준으로 잡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달에 뭐 500만 원 기준으로 뭐 잡고 마케팅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뭐 검색 광고나 이런 것들을 뭐 유지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B2B를 이제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전체 중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품에 대해서 아까도 와플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한두 종류를 뭐 전략적으로 정해서 그 와플 몇 종이에요, 총? 지금 10개요. 그럼 보셨을 때 저희가 네. 와플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게 와플이 홍콩 와플이고 이제 호불호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밀크티 자체는 좀 호불호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러고 있어요? 밀크티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 매장에 판매하는 메뉴 중에 뭐 아메리카노도 있고 밀크티도 있고 한데 이제 매출로 따지면 저희 밀크티가 월등히 많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저희가 이제 매출 데이터로 봤을 때 어쨌든 한국 시장에는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사람이 아직 월등히 더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좀 사실 힘든 그런 거라 그래야 되나? 노출 광고는 밀크티로 하겠지만 네. 이제 매장의 확장성이나 이런 걸 하려면 아메리카노로 안착도 시켜야 되는 그런
그런 다중의 고민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배달 비중하고 방문 비중이 얼마나 반반이요. 반반이에요? 네. 코로나 전에 또 비슷했나요? 비슷해요. 네. 이 와플을 그러면은 주로 드시는 분들이 식사 타임에 드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없어요. 뭐 오후에 시켜 먹거나 아니면 밤에 시켜 먹거나 이런 스타일인가요? 네. 그냥 제가 그냥 들면서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저희 브랜드는 비주얼적인 부분이 일단은 좀 기억에 남고, 밀크티라는 건 사실 뭐 호불호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사실 뭐 편의점 같은 데 가서도 뭐 밀크티 음료 뭐 고른다라고 하면 반응이 엇갈리거든요, 주변 지인들하고 가도. 그래서 저희는 와플의 비주얼이 강점이 있는 브랜드고 그런 부분을 많이 살려줘야 되겠다 해서 노티드나 뭐 던킨의 약간 중간 좀 포지션 생각이 났는데, 사실 던킨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많고, 걔네는 이제 어쨌든 패키지 단위로도 판매를 하다 보니까 뭐 4개, 8개 이렇게 전용 박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사진 찍기도 좋고 그런 뭐 지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걸 마케팅 할 때 사실 그 초코? 그 쿠키 그것만 한쪽만 하기보다는 지금 토핑이 되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인스타그램하고 연계 지어봤을 때, 인스타그램은 눈에 보이는 비주얼이 가장 중요한, 아까 보여주신 와플이 뭐 6종이 있다, 8종이 있다라고 하면은 마케팅을 할 때 전략적으로 그냥 그런 모아져 있는 비주얼이나 이런 다양한 와플이 있고 1차적으로 있고, 우리는 토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좀 재밌는 와플이다라는 거를 좀 많이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심 아래에서 이 마케팅 전략이 중심에 항상 있어야지 뭘 하든지 이게 좀 비슷한 톤앤 매너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네 블로그를 쓰던 뭐 인플루언서를 섭외하던, 지금 이제 컨텐츠 올라오면 누구는 뭐 매장 앞에서 이제 이런 네온 사진 찍고 어떤 전반적인 걸 이제 다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 작은 카페들 가도 인테리어나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쓴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오히려 좀 더 익숙해진 느낌, 밀크티보다는 와플 쪽으로 좀 더 맞춰야 되지 않을까, 포커스 자체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가지 좀 집중할 제품은 좀 필요하다. 티로 갔다가 와플로 갔다가 이제 이걸 같이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음료가 다른 카페에 없는 음료들이 많아요. 뭐 독립차나 독립용이나 이런 건 다들 이름만 들어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음료들이고, 근데 사실 맛이 그렇게 생소한 맛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처럼 막 생소하고 너무 이국적이고 막 처음 보는 이상한 막 그런 맛은 아니거든요. 근데 시도해본다는 느낌의 고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이나 독립차 같은 음료도 사실 대중적인 맛인데 이름이 그렇다 보니까 좀 많이 시도를 안 해서, 저희도 이제 마케팅적으로 고민되는 게, 좀 음료를 한 번이라도 접해보시면 사실은 그렇게 거부감이 들지 않는데,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장벽을 낮춰서 드셔보실 수 있게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와플에서 하는 고민은 테이크아웃 느낌이 강해요. 그렇게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테이크아웃이다 보니까 이게 뭔가 카페에서 이렇게 요리처럼 나오는 느낌이 아니라 들고 가는 길거리 음식? 그러니까 저희도 되게 고민스러운 게 사실 여러 가지로 있어요. 이 와플을 막 2만 원에 익선동인가요? 거기서 네. 똑같은 와플을 거의 2만 원대에 판매도 했었어요. 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너무 비싸서 인스타 찍으러 가는 거기보다는 조금 더 접근성이 쉬워야 된다는 생각하에 단가 책정이 그렇게 된 거고, 보통 와플은 보통 2-3천 원대잖아요. 근데 네. 저희가 스타트가 4천 원이다 보니까 기존의 다른 와플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단가가 조금 있긴 해요. 저는 그래서 그 가격은 사실은 저도 문제는 크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분하고 여자분은 생각이 좀 다른데, 저도 주변에 이제 그 여자분들이 시킬 때 이제 배달의 민족 이런 데 시켜요. 크로플 이런 거 막 4,000, 6,000원. 이걸 먹어? 근데 먹어요.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가격은 사실 포지션을 잡기 나름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정말 저희가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단일 지점에서 뭐 15,000원을 판다, 여기밖에 없어라고 해서 또 마케팅 그걸로 할 수 있는 거로 생각을 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플레이팅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테이크아웃 기준으로 가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비주얼적으로 많이 소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좀 제약도 있지 않았나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지금 홀에서 드신 분도 계시긴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제 안에 이렇게 토핑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제 이거 토핑도 노출이 잘 안 돼요. 네, 이게 제일 아. 고민이에요. 사실 특이하긴 한데 노출도 안 되고. 렌트도 많이 넣고 해도 이게 뭐 외부에서 노출이 되는 게 아니고, 또 토핑이 잔뜩 올라가면 하나도 안 보여요. 이게 맞아. 안에 조금
초코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맛에는 영향이 크다고 봐요, 저는. 이게. 근데 비주얼적으로 많이 노출이 안 되고, 그래서 와플이 토핑도 다양하고, 뭔가 비주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좀 어필이 좀 안 되고 있잖아. 있는. 지금 저희 최대 고민은 사실 그거예요. 이제 고객들이 홍콩 생각나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네. 이제 와플 맛집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지금 밀크티로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지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오게끔 하게 하는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솔직히. 네.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 게 와플로 아직 자리를 확 잡은 게 아닌데, 네. 에그롤을 또 출시를 해서 또 홍보를 두 개 같이 하다 보면 지금처럼 저희도 이제 밀크티도 홍보하고 싶고 막 에그 와플도 홍보하고 싶고 이러다 보면 좀 홍콩을 홍보하는 게 홍콩도 안 되고 좀 이제 지금 생각이 많으시죠? 네, 너무 많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소비자 인식에 생각을 해보면 밀크티의 맛집이라고 했을 때 밀크티가 맛있어 봤자 얼마나 맛있어 이 인식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부산가 어딜 갔을 때 속초였나? 꽈배기 맛집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꽈배기가 맛있어 봤자 얼마나 맛있겠어. 근데 엄청 맛있긴 하더라고요. 코끼리 분식이 있는데.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보지 않고서는 이제 체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와플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세 분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홍콩, 토네면허, 와플, 밀크티 이렇게 있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게 하나의 이미지로 귀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유튜브 채널 하면서 뭐 대표님 아시겠지만 뭐 마케팅 했다가 뭐 고민 상담 했다가 하니까 이게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타겟층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최근에 이제 모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뭐 노티나 이런 데 계속 이제 언급을 하는 게 뭐 노티도 안 가봤어요. 저도 뭐 맛도 안 보고 이게 뭐 맛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그냥 마케팅이나 이런 것 제품들 봤을 때 아 여긴 되게 재밌는 브랜드다라는 생각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꼭 홍콩에 대해서 인식을 안 심어줘도 여기는 좀 비주얼적으로 인상적이고 재밌는 브랜드라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중심 역할을 이제 애플이 수행을 하고 대신 이제 지금 당장 제가 좀 고민이 되는 거는 애플 그 안에 들어가는 토핑이나 그 뿌려진 토핑에 대해서 보여주는 부분을 컨텐츠로 음식에 대해서 다루는 뭐 인플루언서랑 가볍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 아니면 기존처럼 뭐 카드뉴스 완성된 비주얼을 이렇게 보여줄까 사실 그거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냥 저는 밀크티보다는 애플 쪽이 좀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격대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네, 만약에 진짜 평범한 와플이었으면 문제가 좀 될 뻔했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레퍼런스 브랜드를 한두 개 정도를 정하시고 특히 요즘에 그 아까 말씀드린 GFFG라고 하는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굉장히 모든 브랜드가 다 비주얼에 다 집중이 돼 있어요. 굿푸드 for 굿인가 뭐 그럴 거예요. 네, 여기서 요즘 뭐 난리에 난 외식 프랜차이즈라고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한번 올라왔거든요.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압도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버거도 이분들이 한 거예요? 네, 여기 특징이 좀 비주얼이 굉장히 과해요. 과하다는 피자도 있는데 피자도 토핑이 야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그냥 우리가 어디 음식점 가서도 그런 식으로 만약에 메뉴가 나온다 그러면 좀 압도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 압도되는 게 사실 온라인상에서도 이게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에 이제 건강 트렌드에 있어서도 자기 관리를 하고 뭐 이런 분들도 되게 많긴 하지만 반대 축에서는 맛있는 음식은 뭐 맛있게 먹자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비주얼 쇼크 이런 부분이 맞을 것 같고 그렇죠.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테이크아웃 기준 사람들이 이제 들고서 이제 찍는 그런 비주얼이다 보니까 제품 자체보다는 어떤 저희 영업점 전체 분위기나 뭐 테이크아웃 해가는 그냥 고객의 상황이 좀 더 드러났다고 하면은 이제는 아까 그 중간에 보여주신 뭐 플레이팅 된 그런 사진처럼 제품 자체가 좀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마케팅 방향성이 좀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홍콩 다방은 재밌는 먹음직스러운 와플 파는 곳이라는 인식이 생겨야 사실은 밀크티든 동윤형이든 뭐 다음 메뉴가 좀 있지 않을까. 제가 인스타그램 그 운영하신 것도 봤는데 지금 그냥 홍콩에 대한 거를 더 드러내고 싶어 하셨던 건가요, 기존에는? 사실은 인스타방 세 가지로 했는데 네.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방향이 맞는지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일반 고객 입장에서는 홍콩을 사랑해서 뭔가 여기에 갈 것 같지는 않고 역시나 여기에서 주는 어떤 분위기라든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좋아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근데 그게 저희가 뭐 문화 공간 이런 게 아닌 이상 저희는 식음료 브랜드다 네. 보니까 메뉴로 결국에는 승부를 해야 되는 거라서 와플이 답이다. 그렇게
네, 생각이 좀 들고 앞으로 계속. 그냥 인스타그램 유료 광고 컨텐츠를 한 두세 종 정도 개발을 하셔서 비주얼 중심으로 플레이팅 된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 어플을 하나 보여주는 거라든지 하나는 뭐 어플하고 뭐 밀크티 세트를 보여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레퍼런스 브랜드를 좀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좀 전략 키워드 설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와플을 정했으니까 뭐 와플 맛집이라든지 와플에 관련된 키워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 뭐 영업점이 좀 접근성이 좋은 곳이 있다고 하면은 뭐 땡땡동 와플이라든지, 사람들이 지역 키워드를 찾을 때는 제가 여기 있는데 영등포구에 있는데 사당동 와플을 지금 검색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곧 제가 몇 시간 뒤에 가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사당동에 있거나 이렇지 않으면 지역 키워드는 즉시성이 있는 거죠. 지역 키워드는 좀 이제 영업적 유입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 일반적인 좀 제너럴한 와플 맛집, 뭐 와플 그런 데 키워드는 저희 제품 비주얼을 좀 많이 보여주는 사진을 넣어가지고 여기는 어디지? 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에 대한 인지 역할? 혹시 제 주문율은 어느 정도? 많을 때는 60%고 떨어졌을 때가 45%인가 한 5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높은 편이에요. 그럼 나름 충성도가 좀 쌓인다라는 거네요. 네. 접하고 나면. 네. 그럼 고객들이 실제로 뭐 후기라든지 리뷰 이런 걸 읽어봤을 때 만족한 포인트가 뭐 당연히 맛이긴 하겠지만은 뭐 어떤 좀 기존 다른 카페랑 좀 틀리다 그래야 되나? 정말 이제 홍콩을 옮겨놓은 느낌? 저도 이제 저희 시점에서 봤을 때는 계속 홍콩을 어필을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막 이제 대표님 회의도 하고 했어요. 근데 이게 후기에 보면 홍콩의 향수를 느껴진다, 뭐 홍콩에 여행 갔던 게 생각난다, 홍콩의 맛이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홍콩을 그만 일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그냥 공차나 이런 데처럼 단 밀크티가 아니라 향이 있어요. 뭔가 그 차를 우려내는 직접 차를 우려낸 거라서. 사실 그거예요. 와플 맛으로 어필했을 때는 막 저희가 맛이 막 특출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기본 이상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홍콩을 내세웠을 때는 고객들이 홍콩 했을 때 그 만족감이 되게 높아요. 네. 만약에 홍콩을 생각해서 와서 먹었는데 진짜 홍콩에서 먹었던 맛?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충성 고객이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희는 이제 홍콩을 가미했을 때 사람들의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기존 일반 와플 맛집으로 했을 때보다 조금 더 높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네. 이제 홍콩을 계속 집어넣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아마 제 생각에도 실제로 음식을 드셔보신 분들은 와플 만족도보다 그 티 만족도가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실제로 한 번 이상 드셔보신 분들은 그러한데, 저희는 이제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들이 이제 들여오는 데까지 과정이 있어서 맞아요. 티를 가지고 뭔가 소구를 하고 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지금 뭐 유명한 음료 프랜차이즈에서 뭐 신메뉴가 나오나 이런 걸 봐도 특정 재료라든지 특정 시즌이라든지 이럴 때 그런 비주얼적인 걸 중심으로 우리 이런 거 나왔어요라고 이제 소구를 하지, 깊은 맛으로 사실은 풍미를 소구하고 그러기가 좀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만족도는 그러하더라도 이 허들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와플 쪽이 좀 더 이제 대중적으로 끌어들이기에는 그 와플 먹었는데 뭐 지도 괜찮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제가 유튜버 보면서 냉면집 하시는 거 네네네네. 봤는데, 혹시 저희도 막 고객들이 와플을 먼저 시키거든요. 시키기는. 네네. 시킨 다음에 저희에 대한 브랜드 스토리를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서 고객한테 드리면 좀 더 뭔가가 특별해질까요?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그 브랜드를 컨설팅을 하게 된 것도 원래 그냥 집에서 배달냉면 시켜 먹는 가게였는데, 뭐 냉면장인 임사부라고 해서 이렇게 지면에 이제 우리 브랜드가 뭐 어떤 브랜드고 자기가 왜 냉면 사업 시작이 이게 좀 구구절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배달 비닐봉지에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먹으면서 이제 그냥 보게 되더라고요, 한 번쯤. 뭐 버리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저희 브랜드가 만약에 티가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티가 그냥 티가 아니라 이런 티다. 예를 들어 뭐 직접 우려가지고 뭐 공정을 거친 브랜드다라는 걸 가지고 뭐 홀에서 드시는 분들이든 배달 받으시는 분들이든 약간 브랜드를 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홍콩을 계속 하실 거면 지면에다가 홍콩 보딩 패스를 인쇄를 해서 뭐 앞면은 보딩 패스 뒷면에 뒤집으면 우리 브랜드 스토리가 나와 있다든지, 약간 그런 좀 재밌는, 홍콩으로 진짜 간다라는 그런 보딩 패스 같은 거를 해줘서, 그러면은 받는 사람도 물론 이거 진짜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진짜 재밌으니까 받았을 때 예.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재구매- 와플로 시작을 하고 네. 그러고 고객들이 와플로 시켜서 받았을 때 우리 다른 제품이나 우리 브랜드를 소개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심어주는 데는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인기가 가장 많은 와플이 초코요. 저희가 초코를 그 일반 시중의 초코 와플이라고 하면 와플 만든 위에다가 이제 초코 그 프레 맞아요. 뭐 그걸 그냥 바르는 걸로 끝나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다크 초코를 넣고 굽다 보니까 네. 그 초코 맛이 이제 먹으면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세요. 붕어빵 안에 되게 바삭한 걸 먹는데 안에 초코가 들어가 있다. 아, 약간 눌러 찐득한 그런 느낌. 네, 맞아요. 초코는 거의 한 80~90%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메뉴는 없나요? 그리고 저희가 동윤형 자체가 이제 네. 카페인이 좀 있는 음료거든요. 네. 일반 아메리카노에 한 1.5배? 그래요? 근데도 네. 되게 부드러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남자분들이 한번 드시면 거기 충성도가 좀 되게 높아요. 근데 저도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게 여의도에서 저희 동윤형이 진짜 많이 팔렸거든요. 여의도 어디에서요? 여의도 지점? 여의도 지점에서요. 네, 네. 그래서 거기 근처가 다 막 회사원들이잖아요. 뭐 오후에 와서 뭐 에너지 충전 수혈하러 왔다 그러고 그래서 네. 증권 하시는 뭐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동인형을 어떤 방식이나 루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도 많이 했고 홍콩에만 있는 음료예요 동인형 자체가. 네네. 거기도 직장인들이 스트레스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일단 아침에 이제 공복에 그냥 아메리카노 먹기에는 속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이걸로 먹으면서 카페인 충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봤을 때 남자분들의 충성도가 되게 높아요. 저는 이 뭐 말씀해 주셔서 지금 뭐 아이디어 생각난 건데 커피 대비 아메리카노만큼 뭐 카페인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그냥 키워드를 잡아서 뭐 예를 들어서 카페인 밀크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잡아서 그냥 이거는 솔직히 온라인에서 마케팅 할 건 아니고 직접 그냥 바로바로 팔아야 되니까 영업점에서 공복에 뭐 커피 못 드시는 분도 뭐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동윤형이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기 이 말 자체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냥 일반 사람 느낄 때는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약간 치환해서 카페인 밀크티다. 그래서 밑에 서브 카피로 뭐 공복에 커피 못 드시는 분도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 이런 거 써서 하면은 저는 이거대로 팔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 영업점에서는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근처에 이제 분식집이라든지 뭐 이런 데 그냥 가까운 뭐 김밥점 같은 거 가면은 거기는 좀 메뉴도 신메뉴가 되게 좀 투박하게 붙여져 있잖아요. 뭐 냉모밀 출시 막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사실 그런 거에 그냥 한 번씩 눈이 가듯이 너무 이것도 디자인을 막 예쁘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냥 광고물인가 보다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되게 시플하게 그냥 뭐 타이프만 친다든지 비주얼하고. 직관적이네. 근데 워딩에 대해서는 한 2~3개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카페인에 대해서도 요즘 뭐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커피를 못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실제로 공복에. 맞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잘 와닿는 것 같아서 그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어디 입점이 있어요? 지금 현대시티 아울렛 들어가 있고 센텀시티 백화점에는 팝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죠. 선호도가 또 높은 브랜드들이다 보니까 어때요? 그 사이에서 상대적인 뭐 거기도 매출이 다른 매장과 다 공유되지 않나요? 공차랑 매출이 비슷해요. 사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갔을 때 딱 2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먹는 브랜드가 있거나 원래 먹는 그냥 가게가 있거나 아니면은 백화점 식품관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 타임스퀘어를 많이 가거든요. 네. 근데 타임스퀘어 그 신세계 백화점 1층 지하 1층 가면은 항상 사람들이 엄청 줄 서 있는 빵집이 있어요. 가게 브랜드는 모르는데. 그래서 뭔지는 저는- 알아요. 중간 엄청 메뉴 네. 종류 엄청 많고. 근데 저는 백화점에서 약간 그런 전략적인 좀 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뭐 일부러 줄을 할 수는 없겠지만 행사를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저기가 뭐지라고 좀 시선을 모아주는 건 백화점은 좀 유효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동네 길거리에서 그렇게 해봤자 저기 또 뭐 했나 보다 신경을 안 쓰는데 백화점 안에서는 그런 게 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 백화점은 좀 그런 약간 특수성 있잖아요 공간에 저기서 줄 서서 먹는 브랜드면 진짜 찐맛집이다 이런 게 있어서 저희만의 특화 메뉴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와플 안에 네. 주사기로 네. 그 커스터드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특허가 있는 거라 가지고 백화점에서 그러면 판매하신다는 네, 백화점에서 이제 퍼포먼스 하기에는 이게 제일 좋았어요. 제가 예전에 코로나 오기 전이었죠. 저희가 네. 신세계 팝업 갔을 때 네. 이거랑 일반 플레인 2개만 했었을 때 줄 엄청 많이 섰었거든요. 네. 일매출 한 200까지 와플만 200만 원 팔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직접 부으니까 이제 뭐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잘 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이거 만드는 거를 구경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직접 구워서 나가니까 막 냄새나 이런 게 맞아. 사람들을 많이 끌어요. 이제 따뜻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냄새가 나고 근데 이제 이거 주문하시면 이게 막 5분인데 뭐 두세 개 주문하시고 이러면은 기다리셔야 되니까 뭐 파워에 있어봤자 뭐 이거 3개? 4개 이렇게거든요. 그래서 금방 줄을 서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러면 지금은 백화점에서 안 지금 아직 안 했어요. 파는 곳이 없어요 지금? 네, 지금은 이게 백화점에 들어갔을 때 네. 시식하면 그 델리 만주 네, 델리 만주. 안에 좀 고급스러운 델리 만주 네. 그 커스터드는 저희가 그걸 쓰는 게 아니라 진짜 파티셰에서 쓰는 그런 걸 쓰다 보니까 맛있거든요. 그래서 고급 델리 만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걸 맛보였을 때 손님들이 무조건 다 구매했었거든요. 네. 처음에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식도 안 되고 시작을 할 건데 고민이 또 그거예요. 매장에 들어가면 이게 많이 안 팔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퍼포먼스가 되는 그런 막 네. 줄 서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그때 팝업을 했을 때처럼 뭔가 이렇게 냄새를 풍기거나 이런 건 힘든 건가요? 매장에 들어갔을 때는? 장사 잘 되는 매장에서는 이걸 도입하면 괜찮겠지만 잘 안 되는 매장은 이걸 도입했다가는 괜히 이제 재료 낭비나 이런 게 더 많아지니까 팝업을 하시면 팝업을 누가 운영하세요? 저희 직원분이 직접 나가서 할 거예요. 그래요? 네. 저는 근데 이거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지난주에 신도림 디큐브 백화점을 뭐 사진 한 장 자주 가는데 꽈배기 모양처럼 생긴 그 뭐죠? 프레즐 예. 그거를 이제 브랜드가 한 20년 넘었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근데 항상 보니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먹으려고. 그 특유의 약간 향이 있어요. 그게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화점은 아직까지 그런 군중 심리가 작동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저 같으면 그냥 팝업만 예를 들어서 한다든지 전략적으로 팝업이라는 원래 그 의미 자체는 임시적으로 반응을 본다라는 거지만 맞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전략적으로 팝업만 여러 번 해서 그게 또 잘 되다 보면 뭐 그런 식으로 꾸려줄 수 있는 거니까 공간을 기다리는 것 자체는 솔직히 말해서 뭐 순번표 주고 전화 드리겠다라든지 어차피 둘러보는 공간이니까 네. 한 20분 걸릴 것 같은데 뭐 연락 드리겠다고 하면은 아 여기 뭐 그 정도 맛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사실 아 뭐야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다니던 신세계 그 매장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에그타르트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이 망했거든요. 왜 망했냐면 다 완성된 걸 공수에다가 그냥 박스 포장만 해서 그냥 팔았어요. 맛있긴 한데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직접 만들어준다는 경험이 없었는데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백화점 쪽에서는 그냥 이걸로 그냥 전략적으로 가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뭐 알바생들끼리 하나 먹으려고 하나를 부으면 그 냄새 때문에 갑자기 막 줄을 엄청 서시고 이제 기다리시고 오래 걸린다 해도 이제 기차표가 몇인데 최대한 빨리 부탁드린다 이렇게 하지 그냥 가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봉투에 넣어드리면 하나씩 뜯어서 드실 수 있어요. 이게 알알이 30개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뜯어먹는, 이게 먹다 보면 없어지는 그런 느낌? 저는 이거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지하철에도 제가 4호선, 뭐 7호선 거기 이수역에 델리만주 있는데 무슨 심할 때는 지하철 안까지 들어올 때가 있어요. 냄새가 너무 먹고 싶어. 확산 심하니까.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니까 눈에 보여지는 거, 냄새, 또 기다리는 그런 분위기가 또 조성이 되면은 그래서 검색 광고는 그냥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집중을 하시면 좋겠는 거는 인스타그램 이제 페북 광고인데 이제 유료 광고 뭐 해보셨겠지만 소재 자체를 포인트를 달리해서 한 2개, 3개 정도 소재를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주얼에 좀 하나의 비주얼에 좀 집중되는 거 하나는 여러 가지를 비주얼 모아놓은 거 하나는 뭐 동인 영어 같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쪽에서 많이 좀 반응이 있는지 사실 이게 직접 구매가 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유입이라든지 이런 걸로밖에 반응을 측정할 수는 없긴 해요. 그럼 이거 어디로 유입되죠? 클릭하면? 저희 홈페이지로 연결돼요. 홈페이지로요. 메인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네, 메인으로요. 이런 것도 뭐 그냥 사소한 거긴 한데 그냥 매장 안내 페이지로 보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주얼이나 이게 뭐다라는 거는 광고에서 설명 끝났고 어딨지라고 해서 클릭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랜딩 페이지를 그냥 매장 안내를 보여줘서 자기 가까운데 찾아서 갈 수 있게끔 그냥 메인으로 하면 한 뎁스가 더 생기는 거니까. 뭐 SNS 운영 자체도 SNS 운영 지금 누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누가 운영하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컨텐츠 한 달에 몇 개 정도? 2개? 두세 개? 이렇게 돼서 이제 뭐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업로드가 너무 자주 되면 팔로워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혼자서 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에이전시를 하면서 많은 브랜드 SNS도 운영하다 보면은 이게 컨텐츠가 너무 빈도가 높아도 사실은 이게 떨어지거든요, 퀄리티가. 그래서 제 생각에 가장 적정 빈도는 일주일에 1, 2회가 가장 좋고요. 인게이지먼트나 다 따졌을 때.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홍콩이라는 컨셉을 보여줄 수 있는 창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운영을 이제 잘하는 브랜드를 들어가 보면 하나의 어떤 통일된 좀 그 느낌이 있어요. 컬러가부터 시작을 해서 사진에 주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비슷비슷하거든요.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은 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페이스북은 올리고 싶은 거 그냥 주제별로 다 올리면 돼요. 오늘은 월요일은 메뉴 올리고 수요일은 뭐 영업점 사진 올리고.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그렇게 올리고 싶은 걸 다 올려도 되지만 인스타그램은 눈에 보여지는 게 더 강하기 때문에 이벤트를 합니다. 이걸 인스타그램 올리는 건 저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이벤트 합니다 올리고 이벤트 당첨자 발표합니다 올리고 이러다 보면은 막 이 피드 느낌 자체가 다 망가지거든요. 네. 그런데 인스타는 그냥 브랜드 관 느낌으로 움직이고 약간 쇼룸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콘텐츠가 신메뉴 나오면 신메뉴 나온다. 매장 출시하고 그리고 이제 매장 출시 예정이고 매장 나오면 이제 매장에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과연님 찍어서 보내주시면 그거 올리고 사람들이 줄 서 있고 매장 오픈했다라는 거는 저희 공식 홈페이지 들어왔을 때 뭐 들어오자마자 예를 들어 팝업으로 나간다든지 이러면 우리 브랜드가 이만큼 잘 나가고 있다. 이건 괜찮은데 인스타그램까지 굳이 찾아올 정도면 저희 약간 팬층이거나 좀 그 팬이 될 것 같은 그런 약간 저희 또래 같은 20, 30대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은 입을 닫고 비주얼로 승부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뭐 글을 막 이렇게 구글적으로 쓴 게 아니라 이거 뭐야 이거 뭐지? 먹어볼까? 이런 느낌이 들게끔 해주는 게 인스타그램 역할인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좀 우리 브랜드에서 구구절절 뭔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쪽을 이용을 하고 이쪽은 정말 이제 메뉴가 새로 나와서 좀 비주얼적으로 보여줘야 되는지. 사진을 누가 찍으시는데 지금? 근데 제가 사무실에 있으니까 이제 바이저님이 찍어주시는 사진을 어떻게 만들고 어쩌는지 포토샵을 해서 올리고 있는데 이거 찍는 것도 이게 원래는 저희가 브랜드랑 할 때는 사진 작가는 아니지만 그걸 똑같은 스텝을 쓰거든요. 이게 변하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처럼 이제 수급을 받는 형태면은 느낌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긴 하거든요. 뭐 디렉션을 공통적으로 주든지 아니면은 그냥 한 사람 찍든지 그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이거 영업점에서 찍어달라고 하면 바쁜데 좀 안 좋아하겠죠. 맞아요. 이상한 거 다. 저희 컨설팅 의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컨설팅 의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컨설팅 의뢰요? 네. 아직 2회차 이상 해본 적이 없어서 다 그냥 1회차만 해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은 제가 짜놓은 건 있는데 뭐 나중에 연락하세요. 또 필요하실 때. 필요해요. 저희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마케팅 회사를 컨택을 많이 해봤는데 회사요? 마케팅 뭐 이렇게 해주는 회사 있잖아요. 에이전시, 대행사 같은 데 해봤는데 물론 저희 똑같아요. 돈을 써야 되는데 네. 이게 단타로 계속 끝나잖아요. 네. 그러고 하다 보면 저희 거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네. 저도 뭐 그랬지만은 대행사가 어쨌든 매출 기반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거리들을 많이 만들까 이거로 가다 보니까 사실 브랜드 관점에 제가 뭐 대표님 입장에 대해서 오늘처럼 뭐 이렇게 할 수가 수익이 안 나는 구조예요. 사실 그런 구조가 아니라서 뭐 이해는 하는데 그냥 필요하실 때 또 연락 주시면은 또 뭐 이렇게 미팅해서 그때는 이제 뭐 제가 소정의 그 비용을 받으셔야 되고. 네, 청구를 드리고. 저희도 이제 좀 되게 애매한 게 그거예요. 마케팅 네. 뭐 팀장급을 모셔온다고 해서 이제 이제 외식업이랑은 또 외식업이랑 일반 쇼핑몰이랑 또 틀리잖아요. 맞아요. 쭉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뭔가 파트너십을 좀 가져가고 싶은 그런 게 많거든요. 저희는. 저는 괜찮아요. 뭐 연락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제 내부에서 마케팅에 대해서 오너십을 가지고 우리 브랜드 마케팅이 어떤 방향성을 가고 있고 뭘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되는지를 이제 좀 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매니저가 한 명 있으면 좋긴 하죠. 제가 배워서 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힘들더라고요. 없죠. 네, 메뉴도 개발해야 맞아요. 되고 공장도 운영해야 되니까 그게 불가능한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그렇죠.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상주 매니저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파트너십으로 가면서 상주 네. 직원들은 좀 이렇게 좀 커갈 수 있는. 네, 제가 예전에 화장품 회사 할 때 마케팅 팀장을 한번 영입을 했었는데 네. 이제 한 명을 드리고 아래 서버 붙이고 뭐 영상팀 만들고 뭐 하다 보니까 마케팅 쪽으로 나가는 비용이 엄청 많죠. 인건비만 어마어마한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효율은 안 나와요. 네. 그게 제일 큰 문제여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다 마케팅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뭐 디자이너셨지만 많은 의견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맞아요. 이 입장에서. 근데 그게 다 마케팅 마인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내에 계속 이제 전파가 되고 많이 생각이 오고 할 때 되는 거죠. 뭐 마케팅, 천재적인 마케터가 한 명 온다고 해서 막 이게 해결되고 그러진 않거든요. 네. 근데 저는 생각하는 게 마케팅이라는 게 정말로 많이 시도하에서 나타나는 뭔가의 하나의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 시도 자체도 소위 말하는 저희가 이제 컨트롤 타워가 없이 막 하다 보면 정말 생돈 많이 쓰고 아무 효과도 그렇죠. 안 나오는 네. 그런 데가 엄청 많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저희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걸르고 하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일단은 들어가서 네. 오늘 뭐 메모도 하셨겠지만 뭐 제가 정리한 것들도 그냥 간단하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포인트에 대해서 메일로 하나 보내드려 볼 테니까 네. 예,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뭐 필요하실 때 연락 주시면 그때 한번 다시 말씀 나누는 거 하겠습니다. 빠른 시기에 고생하셨습니다.